네, 계속해서 열받는 뉴스들 분노를 좀 표출해 보겠습니다. 박영식 시사 에디터 양지열 변호사님 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표정이 너무 무서우세요. 어, 오, 너무 갑자기. 비장하시죠. 아니 저희 PD님이 제가 눈썹으로 연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가요? 근데 눈썹까지 잘 모르겠고요. 지금 분노. 시청자분들은 아직 잘 거기서는 모니터로까지는 안 보실지 모르는데 얼굴이 달아오르셨어요. 분노. 네, 얼굴에 막 분노가 말 조심해야 될 것 깐깐한 같아요. 정치에서 장난 아니었습니다. 네, 밖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저도. 다 들었습니다. 일타 정치가 더 심해요 지금. 아. 아이템이. 아, 와, 어제 어제 국힘 당사 김건희 특검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뭐 그 관련 무슨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했는데 데이터베이스 사무실을 했죠. 예. 국힘에서는 당사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방해를 하니까 어허. 약간 우회란 건데 훨씬 더 적절하게 압수수색을 한 거죠. 예. 근데 진짜로 나왔다면서요. 나왔죠. 12만 명 네. 당원 명부. 네. 그러니까 당원 명부들 중에서 12만 명이 통일교였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특검 쪽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통일교 쪽의 명단이 120만 명인데 이 중에 이제 맞춰 보니까 데이터베이스 그 회사 관리업체 압수수색을 통해서 받아봤던 국민의힘 당원들 중에는 일단 일치하는 게 지금까지는 12만 명이라고 이제 파악이 됐다라는 겁니다. 뭐 물론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늘 600만 당원이다, 500만 당원이다 얘기를 하지만 아마 이제 그분들은 뭐 과거에 아주 오래 전에 국민의힘 전신 계열 때부터 당원으로 가입하셨던 분들 혹은 지금 이미 뭐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거나 아주 오랜 기간 뭐 업데이트가 안 됐던 내용들도 분명히 존재할 것이고 예. 실제로 책임 당원 기준 다 포함한다라고 하면 이게 뭐 500만이라는 건 너무 과장된 수치고요. 또 적게 우리가 뭐 많이 본다고 하더라도 200만으로 봐도 그것도 많거든요. 예. 근데 지금 특검 쪽이 확인을 하는 건 어쨌든 12만 명의 통일교 교인들이 국민의힘 당원이라는 걸 확인을 한 거고 이 수치로 따지면 대선 경선 때 윤석열하고 홍준표 사이의 그 표차가 5만 표 정도였어요. 5만인가 5만이 안 됐다. 3만인가 4만이거든요. 아, 그거밖에 차이가 안 났구나. 12만 명이 만약에 특정 후보를 밀어준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한 명의 후보만 밀어줬을 시에는 뭐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수준의 어마어마한 숫자이기 때문에 이번에 국민의힘 세 번째 압수수색 시도는 성공적이었다라고 봐야 되는데 다만 저희가 뒤에 다루겠습니다만은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핵심 정보를 탈취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당원 정보 중에는 당비도 또 납부를 해야 되기 보니까 은행 계좌 정보 대부분 계좌 이체하기 때문에 은행 계좌 정보나 주민번호 같은 것들도 있는데 그 두 가지는 탈취하지 못했다라고 주장은 하고 있는데요. 수사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홍준표 전 대표가 SNS에 글 올린 거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관련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SNS에 통일교 11만, 신천지 10만, 전광훈 세력 등을 합치면 그 당은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유사 종교 집단 교주들에게 지배당한 정당이나 다름없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죠. 개인적으로 또 홍준표 지금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게 그 영향력 때문에 본인이 떨어진 거면 그러니까요. 사실 대선 후보자를 빼앗긴 거나 마찬가지고요. 예. 거기서 더 나가서 심지어는 지난 대선은 그러면 공정했던가? 0.7% 차이라고 하는데 그럼 그거는 정상적인 대선이라고 봐야 되는 걸까라는 생각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말 화가 나는 부분은 화가 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국민의힘의 최초로 이런 부분이 문제가 제기됐을 때 전당대회 이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때 뭐 나가는 방송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런 의혹이 제기가 돼 있는데 20만에서 30만 가량이 특정 종교단체에서 좌지우지 되고 있는 걸로 지금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전당대회를 그대로 치르게 되면 이 전당대회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선출된 당대표나 최고위원에 대해서 민주적 정당성이 당내 민주적 정당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럼요. 당이 뿌리부터 흔들리는 일인데 그때도 특검 수사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는데 반대할 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걸러내겠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해야 온전하게 진짜 당원들의 의사를 반영한 전당대회가 됩니다. 라고 치고 나왔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1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있다라는 게 물론 거기에는 이제 입당 일자라든가 아니면 뭐 중복된 사람이 있는지 동명이인 없는지 이런 것도 걸러내야 되긴 하지만 아직도 그런 식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핑계만 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당이 정말 공당으로서의 능력 있느냐 자격이 있느냐 왜냐하면 이게 뭐 우연히 들어왔다고 볼 수가 없는 게 통일교는
정치와 종교가 하나로 보는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정치에 관여하는 게 교리인 거예요. 그러면 그 통일교회 교인들이 들어왔다는 건 자신들이 그냥 자율적인 의지로만 들어왔다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도 그냥 거기에 대해서 특검을 고발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한심해요, 진짜. 그러니까 그 한심한 얘기 중에 아까 에디터님이 지적하신 장동혁 대표가 특검이 주민등록번호나 핵심 정보는 탈취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뜻이 무슨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들이 그러니까 특검이 가져간 명단이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다라는 걸 어필하고 싶은 거예요? 뭐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저희 국민의힘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장동혁 체제가 확실히 우리 국민의힘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장동혁 목소리로 해주셔야죠. 아니 뭐 어쨌든 그런 의지를 보여준 거고, 그런 의지를 보여준 거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런다고 해가지고 특검의 수사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검의 수사를 그럼 피하기는 어려울 것 당연하죠,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지금 갖고 있는 이런 정보라는 게 이미 인적 사항이 일치한다라는 걸 확인했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대목에서는 저는 사실은 지금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핵심 정보 탈취를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는 주장이잖아요. 주장이죠. 예, 이제 장동혁 그 대표의 주장이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통일교는 국민 아니냐라는 이 어떤 뭐랄까 항변이자 궤변이 지도부에게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제가 오늘 이제 저도 몇몇 카톡방이 있어요. 카톡방에 미리 들어가 있었는데 한참 됐거든요. 이제 예. 흔히 얘기하는 보수 카톡방 이런 데인데 오. 거기에서 이런 그 어떤 수사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 거기에 있는 국민의힘 지지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거 사실이면 어떡하냐?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근데 대부분의 여론이 통일교인은 국민이 아닌가요? 이런 반응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실제로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거를 똑같이 지금 답습을 하고 있어요. 송원석 원내대표도 대한민국 국민의 10%가 국민의힘 당원이니까 10% 정도면 통일교인이 들어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통일교인이 들어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아요. 근데 부정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왜냐하면 저도 천주교인이고 누구도 개신교인이고 누구도 불교인데 민주당 가입할 수 있고 국민의힘 가입할 수 있죠. 근데 아까 우리 변호사님이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정당법상 자발적 의사로 가입한 게 아니라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가입했다라는 건 이건 법률 위반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식으로 통일교인은 국민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건 진짜 궤변 중에 궤변이다. 네,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될 것 같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하고 송원석 원내대표 둘 다 지금 이 국민의힘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뭔가 좀 프레임을 좀 바꿔보거나 방향을 틀어보려고 자신의 지지층들을 위해서 노력은 하는데 이거 시간이 지나면 이런 식으로 반응하기 어려울 거예요. 변호사님 이거 엄청난 범죄죠. 이거 심각한 거죠. 심각한 범죄죠.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법상에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당원들을 드러내서 그리고 그 당원들을 만약에 조작을 해서 수요 결과를 방해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었다면 업무 방해도 될 수 있는 거고요. 일단 헌법에 종교와 정치를 분리한다라고 하는 헌법에도 어긋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당 대표라든가 이런 지도부에서 나오는 발언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코미디인 게 국민들을 너무나 우습게 하는 게 뭐 국민 전체 비율로 따져서 10%니까 통일교도 10% 정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국민 전체가 그러면 정당에 가입하나요? 그리고 500만이다 600만이라고 하는 것도 아까 홍준표 전 시장이 짚은 것처럼 예. 책임당원 숫자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책임당원 숫자로 따지면 5분의 1, 6분의 1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책임당원 숫자로 통일교만 그런 게 아니라 신천지까지 하면 3분의 1 절반 이렇게도 갈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 와. 이게 국민의힘의 의사결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당이냐? 이렇게 나가버리잖아요.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면 그럼 거꾸로 아니 혹시 장동혁 대표마저도 통일교나 신천지의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그들을 지금 보호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윤석열을 연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말이 나올 수도 있다.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럼 이런 식의 얘기를 하게 되면 통일교 보호하려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했던 것처럼 그 뭐 보수 저 보수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어쨌든 그런 방에서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하면 아 그래 통일교 이제 감싸는구나. 통일교 지금 총재가 구속영장이 청구돼 있는 그런 당인데 더군다나 당이 아니라 종교단체인데 그것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그걸 감싸고 있어요 공당에서 제1야당에서 장동혁 대표. 근데 당 대표가 되기 전에도 국회의원 당선될 때 충남 보령이었잖아요. 예. 근데 그때 공천 누가 줬습니까? 윤석열, 김건희가 줬을 거거든요. 어허.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는 이미
저기 신천지와 통일교가 보수 후보를 밀어주는 걸로 이미 이 교단 내부에서는 지침이 컨센서스가 내려왔죠. 있었단 그쵸, 말이에요. 예, 예. 그러면 사실 장동혁 국회의원도 당선됐을 시기에 장동혁을 뽑은 사람 중엔 통일교인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구의 지시로 가입한 통일교인이 있을 수 있어서 이게 무관하지는 않다. 뭐 지금 우리 변호사님 말씀대로. 네. 그 지금 국힘이 약간 위기잖아요. 네. 이 위기가 이제 국민의 한 20% 정도만 남은 거거든요, 지지가.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통일교나 신천지만이라도 우리 지지 세력으로 남겨놔야 된다. 뭐 이런 계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로 선출이 된 뒤에는 그래도 조금씩 중도로 넓혀가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는데 그러고 나서 당 내에서 아마 엄청나게 공격을 받은 모양이에요. 아. 그 다음부터는 제일 먼저 갔던 데가 그 부산 지역 갔었을 때도 세계로에 가서 아. 천여부 목소 구속됐다고 종교 그랬죠. 탄압이라고 예. 그쪽에 오히려 손을 들어줬었고 그리고 그러고 나서 나온 얘기가 이제 통일교 관련 얘기가 나오니까 좀 전까지 다뤘던 것처럼 통일교는 뭐 가입하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서 마저도 국민의힘에 등을 돌리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뭐 보수냐 진보를 떠나서 그렇게까지 민도가 낮지는 않아요. 여전히 극우적인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사실 그 확장성이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 물론 전 세계적으로는 보수 내지는 극우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크게 지금 목소리를 내는 그런 시대이긴 해요. 극우 연대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세계적인 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격렬한 저항이 있고 사실 지금도 사법부나 뭐 행정부나 이런 데에서 이른바 기독권의 극우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내란 종식에 방해하고 있지만 그런데 여기까지 꾸준히 왔잖아요. 어쨌든 계엄 이렇게 대통령 구속시키고 김건희도 구속시키고 또 사법부 엉망으로 가니까 또 계속해서 목소리 내고 있고 대한민국 그렇게 녹록한 나라 아닙니다. 국민들 그렇게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예. 자, 이제 김건희 쪽으로 이야기를 좀 넘어가서요. 계속 특검 얘기를 하긴 할 건데 어제 한 언론사에서 김건희의 모습을 오랜만에 포착을 했는데요. MBN이라고 합니다. MBN 단독이었는데 외부 병원에서 저혈압 진료를 받았어요. 그거 영상인지 뭐 이제 사진인지 그거를 좀 보고서 와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카메라를 봤네요. 발에 전자발찌를 네. 차고 있고요. 담요로 손을 가렸는데 수갑을 차고 있는 건가요? 그랬을 그러면? 것으로 보입니다. 저거는 뭐 특별한 모습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윤석열이 안과 진료를 하기 위해서 나왔을 때도 똑같은 모습이었죠. 예. 요즘에 이제 개혁 규칙이 바뀌어서 외부 진료를 나갈 때는 그러니까 몸에 뭐 걷지를 못해서 휠체어를 태우는 게 아니라 일부러 그러니까 본인 그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자유롭게 다니다가 도주하고 이런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수갑 채우고 전자발찌 채우고 휠체어에 태워서 진료를 받도록 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뭐 특혜나 이런 거 전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저거는 예. 다른 수용자들도 밖에 나갈 때는 저런 모습으로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진짜 아파서 진료를 받는 건지. 근데 그 부분은 적어도 그 모르겠어요. 지금 서울구치소 같은 경우는 한번 또 윤석열 때문에 특히 의혹 불거졌고 이거 수사까지 해봐야 되긴 네. 하지만 저혈압이라는 얘기는 이제부터 나왔었고 음식을 거의 섭취를 안 한다라는 얘기도 있었기 예. 때문에 구치소 내부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사정이 있어서 그거는 또 이 뭐 진료를 보게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아니 근데 이거는 글쎄 저도 이제 그 저혈압으로 나오는 내 말이 저혈압으로. 저혈압으로 네. 나오는 예. 수용자들이 일단은 있나? 이제 이런 예.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 임세훈 소장님이 저혈압은 운동하면 된대요. 아, 운동하면 다 낫는데요. 그냥 네. 저기 김건희 방에 뉴스토마토 틀어주면 돼요. 좋다 그거. 혈압이 올라가잖아. 혈압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좋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아니면 뭐 다른 방송들 있잖아요. 교화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이거는 저혈압은 밥을 일단 먹으면 되고. 네. 그리고 밥을 먹어요. 잘 안 불닭볶음면 먹지 말고. 먹는다고 지금 예. 그때 왜 그 예. 치킨으로 알려진 사람이 맞아요. 나와서 네.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전부터 잘 안 먹는다라고 해서 구치소에서도 그걸 더 유지를 하고 있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혈압이 아니라 저혈압으로 인한
체력 저하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주 낮은 수준의 혈압이라고는 뭐 변호사 측에서 주장했던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80에서 120이면 정상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가장 낮은 그 혈압이 뭐 45, 막 30 뭐 이런 단위까지도 나온 적이 있나 봐요.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건 알겠는데 저혈압이라고 해가지고 외부 병원 진료를 허용하는 경우가 일단은 상대적으로 다른 수용자들하고 비교해봤을 때 있었는지 잘 모르겠고 저는 그런 케이스를 일단 아니, 들어본 거의 적이 죽을 정도가 돼야 간대요. 들어본 적이 원래는. 없고요. 뭐 이제 남편의 케이스와는 비교했을 때 남편은 이제 눈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 거니까 실명의 위기다 어쩐다 해서 그거는 뭐 그것대로 뭐 구치소 내부의 의무실에 눈을 정밀하게 볼 수 있는 기계라는 거는 사실 없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저혈압은 사실 잘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부창부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사람들이 왜 이러는지 보면 윤석열도 지금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을 불참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 김건희도 뭐 특검의 조사라든지 앞으로 있을 자신의 재판을 대부분 이제 건강상의 사유로 불참하려고 하는 뭐 이제 전초전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고 MBN이라는 언론사가 이런 걸 잘하나 봐요. 지난번에 윤석열도 사실은 MBN 했던 걸로 그랬었어요?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외부 병원 진료 전문이군요. 예. 예. 보람의 병원. 발찌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전혀 안타까워할 수 예. 없고 국민을 우롱한 자들의 처참한 말로라고 저는 봐서 뭐 저거야 뭐 당연한 조치니까. 예. 아니 코뭉이 아빠님께서 전자 발찌가 어울린다고 명품이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 그렇게 명품을 찾더니 결국엔 차는 건 전자 발찌네요. 예. 아니 아무리 본인이 이렇게 보석류를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병보석까지는 좋아하면 안 되죠. 오 라임 멋져 불어. 예. 그런데 김상민 검사 말입니다. 네. 전 검사 네. 김상민 전 검사가 김건희에게 그림을 건넸을 때 이 사업가 강 씨한테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강 씨한테 물어본대요. 김건희 여사 취향은 뭡니까? 예. 그래서 이우한 화백입니다. 예. 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두 거짓말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오빠의 부탁을 받아서 구해준 그림이다. 김건희하고는 상관없는 그림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본인은 심부름했을 뿐이다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거짓말이 하나가 드러난 거잖아요. 적극적으로 알아봤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김건희도 거짓말을 한 거죠. 나 같았으면 이완 화백 그림 안 산다라고 했는데 예. 그리고 어떻게 또 이 강 씨라는 사람은 저는 무슨 관계이길래 김건희의 취향까지 알고 있었을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김건희의 취향이 이완쯤 갈 정도로 고급스러운 취향이었던가? 이게 예. 투자 가치로 따지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서의 취향을 얘기한 게 아닌가? 투자 가치로 투자 가치로서 그림을 볼 줄 아는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미술과 관련된 뭐 공부를 했다거나 뭐 논문을 냈다거나 코바나 콘텐츠라는 전시 기획을 한 건 맞지만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온 어떤 일정 수준을 담보할 만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네. 아니 그리고 김상민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고가 그림을 살 정도로 내가 형편이 좋은 게 아니다. 근데 1억 4천만 원 사실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사실은 뭐 지금 일부 언론 보도는 검사 디스카운트 받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또 그 1억 4천에서 2천은 또 어디로 갔는지. 혹시 중간에 뭐 본인이 좀 배달비? 뭐 배달비로 뭐 가져갔다라든지 뭐 그럴 수도 있고. 이제 김상민이라는 한 인간은 뭐 저는 검사라는 직업을 그렇게 높이 치고 싶지는 않은데 공부 좀 했다라는 사람 치고는 너무 좀 뭐랄까 좀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쫌팽이 같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검찰 저희 특검 조사 받으러 갈 때도 자신도 수사를 해본 적이 있지만 수사에서 가장 위험한 게 확증 편향이라면서 상당히 좀 이렇게 으름장을 피고 그랬었죠. 들어갔잖아요. 예. 들어가서 결국 이제 결과는 구속이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요즘에 뭐 넷플릭스 영화 야당이라는 작품을 보면 그 검사하고 피의자하고 이렇게 짬짬이 해가지고 그렇죠. 사건을 해결하는 걸 넘어서 검사의 개인 영달을 위해서 이 피의자를 이용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김상민이 했다라는 짓도 보면은 자기가 과거에 피의자 수사를 하면서 만나게 됐던 예를 들면 코인 업자들 혹은 뭐 불법 도박단 네. 뭐 이런 쪽에서 돈을 빼와가지고 지금 그림 비용을 지불하는 걸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렇게 해서 그 남의 돈을 그러니까 물론 피의자를 이용하는 것도 웃긴 일이지만 남의 돈을 써서 그림을 산 다음에 자기 공천 받으려고 했던 그렇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는 내 공천을 받는 건데 내 돈 쓸 생각은 없는 거잖아요.
그런 돈이 없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남의 돈 써가지고 자리 받는 것도 되게 좀 치졸한 것 같고. 똥팽이다. 근데 그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보면 이렇게 해도 어차피 나는 공천 받을 거니까 이제 이런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다 이해가 됩니다. 왜 검사 시절에 시건방지게 문자 돌리고 북콘서트를 검사 현직 검사가 해가지고 징계까지 맞는데도 이런 막무가내식의 행보를 보였는지는 다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추측이긴 하지만 도박업자나 코인업자로서 받았다라는 부분이 한국 사회의 지금 어두운 일면을 고스란히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미술품들이 종종 이렇게 그 돈 세탁하는 창구로 쓰인다라는 얘기는 그렇죠. 있었는데 예. 그런 과정 비슷한 거에 끼어들어서 그걸 자기는 뇌물로 썼던 거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당연하죠. 그 자리에 올라가면 뭘 하라고 했을까요? 예. 투자한 만큼 또 뽑으려고 했겠죠. 어디선가. 이게 더러워 진짜 쫑팽이 그냥.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